신짜오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에서 살면서 느낀 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남자들의 방, 가라오케 같은 유흥 문화에서 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까지 솔직하게 나눠보려 해요.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팁이라는 작은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팁은 원래 감사의 표시입니다. 한국에서는 팁이 어색하지만 동양과 서양 문화가 섞인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먼저 작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고 호의를 돌려주려 한다고 하죠. 그래서 팁은 작은 돈으로 신뢰를 사고 분위기를 바꾸는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이나 로컬 식당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고 싶다면 줄 수 있지만 큰 돈을 함부로 주면 오히려 호구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는 보통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정말 서비스가 좋았다면 10만 동 한국 돈 5천 원 정도만 추가로 주면 충분합니다. 카페에서는 카운터에 있는 팁박스에 잔돈을 넣는 정도고, 택시나 그랩기사에게는 팁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거스름돈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죠. 호텔 벨보이에게는 5만에서 10만 동, 룸 청소에는 2만 동 정도, 방이 많은 경우라면 10만 동 정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좋아합니다. 마사지 샵에서는 결제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손님이 팁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서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는 마사지사도 있습니다. 불확실히 확실히 되는 순간 서비스의 질이 틀려집니다. 팁은 내 손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니까. 물론 팁과 관계없이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갑은 안 챙기고 항상 10만 동 지폐를 손에 들고 가서 먼저 팁을 주고 관리를 받습니다. 이건 돈 자랑이 아니라 단순한 매너이자 문화의 일부입니다. 유흥 문화에서 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팁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 하나로 내 존재감이 달라지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라오케에서 처음부터 웨이터들에게 10만 동씩 주고 자주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술자리를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요.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자꾸 드나드는 건 추가 팁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주고 분위기를 지킵니다. 이건 돈 자랑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신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내 태도와 가치를 돈이라는 신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팁을 주는 방식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TV 화면에 돈을 붙여두고 노래 점수에 따라 가져가게 합니다. 이건 돈을 거래가 아닌 놀이로 바꿔버리는 방식입니다.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죠. 또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손에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팁을 건넵니다.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전달 방식 하나로 감정이 생깁니다. 팁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연출하는 기술이 될 수 있죠. 애프터를 나가게 된다면 분위기 시작 전에 씻고 나온 뒤에 50만 동 정도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호의는 물질보다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돈은 순간의 교환이지만 태도와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팁은 단순히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체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흐한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팁에 인색하다는 인식을 갖고 대충 시간을 보냈다면 그 돈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1,000원이라도 의미 있게 써야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관계를 맺기 전에 팁과 다정한 말을 먼저 건넵니다. 여기는 말이 완벽히 통하지 않아 팁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평범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존중을 신호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행동이 관계 전체를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팁을 먼저 준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이 싹 트도록 남자가 리드할 수는 있죠. 차라리 아침에 줄 거라면 그랩비 정도만 주는 게 낫습니다. 밤의 매너는 밤에 보여주는 게 맞아요. 에코에서 만나든 가라오케에서 만나든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각인되느냐에 따라 분위기도 감정의 결도 달라집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팁을 주면서 다정한 말을 먼저 해보세요. 한국에선 긴 밤이 없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침에 팁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팁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그냥 보통의 감정으로 대하는 여자도 많아요. 물론 팁을 먼저 준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남자가 리드하는 거죠. 차라리 아침에 돈을 준다면 그래피 정도만 주세요. 결론은 에코를 만나던 가라오케에서 만나던 내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나를 각인시키는가에 따라서
육체의 대화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라오케를 안 가지만 한때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200원, 300원을 주면 욕먹을지 모르죠. 애초에 팁을 잘 주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같은 돈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고마워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팁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작은 제스처 하나로도 사람의 하루와 기억이 바뀝니다. 팁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언어입니다. 무시하며 던지는 돈은 상처를 남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건네는 돈은 관계를 남깁니다. 니체는 돈은 교환의 상징일 뿐 진짜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팁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의외로 팁 주는 기술로 사람과 행복 그리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잊지 마세요. 팁은 무시하며 던지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겁니다.